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과정의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콜앱과 AI를 사용해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파이썬으로 코드화해서 저장하는 코드 한번 작성해 볼 거고요. 데이터 분석할 때 막대 그래프라든지 산점도 이런 다양한 그래프를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코드화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실습이 되네요, 벌써.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오렌지3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파이썬으로 코딩도 해봤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결합을 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같이 파이썬 코드로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 제미나이 여기, 저는 이제 채팅을 열어놨는데, 지난번에 사용했었던 그 제미나이와의 채팅 여기 목록에서 열어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결과를 제공했었죠. 요거를 조금 한 번 더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를 내가 이제 시각화가 저희가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얘가 분석을 해준들 사실 눈에 띄는 뭔가 이게 진짜 좋다 하고 보이는 것보다는 이 구구절절 작성되어 있는 설명을 좀 읽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엔터가 젖어버려가지고 네, 이 결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싶어. 오렌지3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해 시각화할 만한 그래프로 구현하는 것까지 해줘. 이렇게 가볍게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렌지3에 파이썬 스크립트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 값을 넣으면 되는데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것은 이제 기능 추가하는 부분들이죠.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거고요. 입력 데이터는 데이터 포트를 통해 직접 넣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 성능 지표를 저희가 알려준 값으로 직접 넣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서 그릴 건가 봐요.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명령어들, 사실 요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를 조금 배우면은 제일 많이 해보는 건데, 그래프의 이름이라든지, XY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주석을 조금 더 자세히 요청하면 주석대로 잘 달아줄 테니 요걸 하면 되고요. 워크플로우 구성까지도 얘가 잘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복사하고요. 오렌지3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저희는 데이터셋이죠. 파일이 아니고 데이터셋에서 아니죠. 사실 저희는 지금 이게 필요하지가 않겠네요. 생각해보니 값을 바로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파이썬 스크립트라는 위젯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배웠던 파이썬의 그 언어의 로고이고요. 이걸 클릭하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코드를 지우고 이걸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run 눌러주시면 되고요.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로짓 회기의 모델이고, 주황색은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초록색은 SVM의 그 성능을 각각 지표별로 나타내 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는 조금, 그래도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하나씩 보여달라고 얘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높은 것부터, 왼쪽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 높은 것부터, 아니면 성능 순위에 중요한 것부터 이 그래프의 순서를 변경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못했던 파이썬 스크립트도 오렌지3에서 이런
위젯을 사용해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예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콜앱을 한동안 안 쓴 지 조금 시간이 됐는데요. 이 콜앱으로 파이썬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렌지3는 종료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콜앱하고 AI 스튜디오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라는 강점이 있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판다스라든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뭐 파일 분석하고 이런 것까지 코드를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데이터 연습 좀 생성을 먼저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콜앱으로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실습을 진행할 거야. 계기를 하고 실습에 사용할 대학생 100명의 소비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CSV로 하지 말고 그냥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코드셀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될 거고, 사실 내부에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작성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00명의 가상 소비 데이터를 생성해서 판다스로 불러오는 거를 해보도록 한다고 합니다. 봤더니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시드를 하고 인원수를 설정하고 아이디를 만들어 줍니다. 연령 분포도 저희 랜덤 함수 전에 썼었죠.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지정해 줄 거고 뭐 전공이라든지 뭐 용돈이라든지 뭐 소비액 그래도 제가 뭐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뭐 꼼꼼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몰라서 프롬프트도 여기 같이 제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윈도우 점이죠. 이 이모지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뭐 노트북이라고 쓸까요? 컴퓨터 아이콘 그걸 전에 썼던 거를 좀 찾아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이콘이 안 보이네요. 일단은 그냥 뭐 해놓고 제가 추후에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깃발로 해놓고요.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코드셀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사실 라이브러리 설치를 생략해도 되는지 조금 의심쩍기는 합니다. 해보면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설치를 요청하면 되는데요. 네, 지금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저희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여기가 표시는 일단 뭐 20번째 줄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이거 통째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통째로 복사해서 이제 콜앱에서 실행이 되지 않고 오류가 났어. 이유를 알려주고 수정된 코드를 다시 줘. 이렇게 요청하고 오류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 알려주도록 해볼게요. 오류 설명 부분에서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제미나이가 이제 설명을 이해할 텐데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적합한지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자로 전달된 값이 뭔가 1이 되지 않았다라고 여기 말하는 부분이 동일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했더니 여기에 값이 0.99여서 생기니까 뭐 여기서는 컴퓨터 공학의 확률을 0.11로 조정했대요. 아니면 뭐 여기서는 지금 빼는 거 더하는 거 이제 행을 나눠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0.05였던 거를 0.06으로 어쨌든 뭐 0.01만큼이 모자란 거니까 이렇게 바꾸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거 그냥 허용해서 알려주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제 수정이 됐으니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뭐가 안 된다고 또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어디가 수정이 안 됐는지. 네. 지금 메이저 부분에 여기 동일한 부분이네요. 여기 부분에 또 뭐가 안 됐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요 코드로 복사해서 한번 가볼게요. AI 스튜디오에서 작성한 코드를 실행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타입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류 또 발생했어. 이렇게 그냥 알려주시면은 나는 진짜 코드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어렵고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안 알려준다. 이럴 때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AI를 써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AI 스튜디오에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된 AI가 지금 응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모자라다면 이제 챗GPT한테 가가지고도 또 상황을 설명하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켜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챗GPT한테 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오렌지 3가 아니죠. 톨앱으로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코드에 오류가 생겼어. 오류가 생긴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수정된 코드도 제공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건 오류 코드이고 아래에 코드를 붙여줄게 하고 이 코드도 전체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면 얘가 이런 코드를 짰구나.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AI에 가서 보니 네, 완성이 되어 있네요. 값을 더해봤더니 또 1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1.01이었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아까도 조절을 한 값이었는데, 챗GPT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 한번 그래도 확인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잘 실행이 되는데, 초반에 이제 조금 인공지능이 많이 뜨면서 나왔던 게, 인공지능은 단순 계산을 못한다라는 문제가 좀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1239 더하기 5, 6, 7, 8 이런 숫자를 더하는 거를 엉뚱한 오답을 알려준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정답인 것처럼, 그거 정답은 105,622예요.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오답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래서 AI를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저는 많이 접했는데요. 그런 내용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생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 아이디, 연령, 성별, 전공, 용돈도 이런 단위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소비액이라던가 카테고리 등등의 항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여기 info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 아이디가 100개가 있고 타입이 오브젝트이다. 연령은 인티저, 정수형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각각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챗GPT한테도 물어봐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확률의 합이 1이 아니어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학을 이렇게 좀 바꿔주던가 해서 해줘라. 아니면 이런 선택지도 있다라고 하고요. 자동 정규화 방법이니까 챗GPT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자동으로 합계가 1이 되도록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는 하고 싶은 게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또 적합한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적합한 그래프를 추천해줘. 이유도 세 가지 항목 정도를 간단히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구절절 설명하면은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요청을 해보고요. 똑같이 한번 챗GPT에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했을 때 이제 저도 보통 사용할 때 2가지 혹은 3가지 모델을 같이 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답변이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더 와닿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좀, 이 모델은 나한테 제안을 해주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박스 플롯을 써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추천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뭐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첫 번째로는 전공별로 월 용돈이나 소비액의 분포를 전공별로 월 용돈 소비액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전공을 더 끼워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박스 플롯이나 바이올린 플롯으로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누적 막대나 파이 차트를 봐라. 또는 이렇게 산점도나 히스토그램을 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금 저희가 안 써본 좀 덜 사용해 본 거를 알려주는 게 AI 스튜디오인 것 같아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이어서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다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바이올린 플롯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줘. 자, 그리고 이제 콜앱은 이전에 실행했던 데이터들이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콜앱을 그 점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콜앱을 사용 중이라 코드 셀 위에서 실행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 코드가 중복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또 있죠. 데이터 생성 부분이라던가 생략하고 지금 시각화에 필요한 코드만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 프레임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또 만들고 이거 또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 필요 없이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시각화할 수 있는 코드만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저는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전공 분포 막대 그래프는 조금 시각적으로 확인이 잘 될 것 같아서 챗GPT한테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코드를 줘 하고 똑같이 콜앱에서 사용 중이라 코드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만 코드를 제공해줘고 요청을 할게요. 확실히 지금 반응 속도는 챗GPT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이 아직 이제 완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코드셀에 여기 밑에다가 붙여 넣어서 차례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실습한 것처럼 오렌지3가 조금 더 편하시면 그쪽에서 해도 사실 별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한글에서 깨지는 거 방지한다고 요거까지 해줬고요. 저는 윈도우 사용자라서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했더니 잘 나온 것 같네요. 바이올린 플롯을 생성해서 전공하고 월 용돈을 가지고 분포해주고 그래프 제목 이렇게 달아서 16 폰트로 설정했고 XY축이랑 겹치지 않게 설정하고 이렇게 등등등등의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plt.show 해서 show라는 명령어가 있어야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show를 추가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일단은 한글을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깨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 폰트 부분을 한글로 쓰면은 아마 괜찮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폰트 부분을 한번 그냥 한글로 맑은 고딕이라고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굳이 영어로 변환을 안 해도 원래는 됐었는데 지금은 또 안 되네요. 제 기억이 살짝 왜곡됐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또 한글이 깨져서 그냥 영어로 작성해줘.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씨는 영어로 해줘. 라고 요청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맑은 고딕이라는 혹시 제가 띄어쓰기를 또 빼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띄어쓰기 답변을 기다리면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또 쭉쭉쭉 아주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이것 또한 또 못 뽑아왔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폰트는 포기하고 이 친구가 영어로 그냥 써줄라 라고 요청한 거 제가 한번
불러와서 해볼 텐데요. 사실 요거 데이터는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폰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기 편한 부분이라서 요 그래프가 잘 그려진다면 저는 이제 어쩔 때는 그냥 여기 제가 원하는 다른 글씨체로 뭐 이미지 글씨 부분만 잘라서 덧붙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가 이제 요 그래프를 요 앞에 나오는 전공 순서대로 한 건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영어로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보니까 요 메이저 전공 부분을 아예 영어로 수정해서 코드를 제공해 줬네요. 데이터 프레임부터 새로 생성하라고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은 뭐 한글로 만들었는데 밑에서 영어로 출력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한번 대출을 다시 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전공에 따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받는 거, 쓰는 거 해가지고 나눠서 구별이 됐고요. 이렇게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 기준으로 분포가 잘 되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챗GPT에서 이거 부분을 해볼 텐데 요거는 이제 위쪽에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한 거라 코드 셀의 위치를 저희 아까 데이터 셀 만들었던 거에 여기 아래쪽에 요 아래쪽으로 생성이 되도록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줬더니 이게 또 덮어 씌워져서 이제 한글 데이터를 또 못 찾아서 오류가 생겼었네요. 고쳐줬더니 마찬가지로 챗GPT가 준 것도 한글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저희는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 새로 주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요 코드 실행했다고 알려주면 돼요. 한글이 깨져서 코드를 데이터 부분을 수정했어. 이 코드를 활용한 그래프 코드 다시 알려줘 라고 하고 원본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메이저 컬럼이 영어로 된 코드를 다시 수정해서 주겠다. 코드가 막대 그래프는 확실히 조금 간단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전공별로 잘 분석이 되어 있고요. 뭐 여기서부터 해서 뭐 국어 쪽 관련해서부터 미술 쪽까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성별로 보고 싶으면 또 옵션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성별 비교 버전도 보여줘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또 제가 느끼는 제미나이와 챗GPT의 차이예요. 제미나이는 이제 좀 이런 첨언 같은 거를 좀 최대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주고, 그럼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기능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여기서 뭔가 뭐를 더 추가로 질문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사용자의 선택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반면에 챗GPT는 이런 식으로 뭐 당신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제안을 해줘서 저는 요 챗GPT의 이런 친절함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별로 분포할 수 있는 코드를 뭐 보여줄까요? 이랬을 때, 그거 줘 하면은 바로 이렇게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인공지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과에서 성별로 나눠가지고 보여주는데요. 여기 이제 컴퓨터과학과 같은 경우는 또 성별 분포가 굉장히 좀 한쪽에 치우친 남성이 많은 공대생들이겠죠. 이제 요즘에는 좀 성별 분포가 좀 비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요거는 또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성별을 퍼센트로 표현한 누적 막대 그래프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코드가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도 잘 얘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몇 퍼센트의 비율을 지금 남녀 성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100%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었군요. 이게 그때그때 뭔가 조금 다르게
보여서 순서가 좀 섞이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20차시 동안 이제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대표적인 것도 좀 사용해봤고요.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제미나이와 구글 AI 스튜디오로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조금 익혀서 챗봇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같이 해봤고요. 이제 코드 없이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오렌지3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도 몇 번 예시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차시, 20차시에서는 오렌지3 단독보다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조금 더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실습을 진행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는 다양한 AI들이 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든지 뭐든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델들이 변화하고 또 많은 사이트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사이트들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자기의 역량을 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발빠르게 이런 AI가 좋다더라. 어떤 사이트는 이런 기능도 있다더라. 이런 부분은 더 잘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양한 AI를 사용하시면서 이런 거 좋다 하는 거 입소문도 좀 내주시고 주변 분들하고 나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거 어때? 이러면서 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차시 마지막 실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AI를 사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실습을 진행해 봤고요. 파이썬 코드로 이제 오렌지3로 이제 코드 없이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해 봤더라면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도 시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 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시각화가 가능하다 대신에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20차시의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AI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